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투자 심사역을 맡고 있는 유수연입니다. 저희는 주로 예비 창업자 혹은 이제 막 창업을 하신 초기 창업가 분들을 만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기술투자에서 투자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차준식이라고 하고요. 저희 하우스는 시리즈 A부터 프리 IPO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투자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원 자산운용에 다니고 있는 고진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하우스는 이제 전에 소개했던 이 두 분과는 다르게 이제 프리 IPO부터 실질적으로 IPO 하는 단계까지의 기업들을 위주로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바이오, 실체가 있는 바이오랑 그리고 IT 플랫폼 업체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분들은 정말 초창기 기업들, 기술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이제 많이 찾아다니신다고 방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거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 차준신 심사위원님과 같은 이제 기술 투자를 담당으로 하고 있는 벤처 기업으로 벤처 투자로 넘어갈 거고요. 저희한테 올 때쯤 되면 이제 거의 다 모든 게 완성돼서 올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눴을 때는 이제 제조업, ICT, 바이오 이렇게 나눴을 때는 균등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바이오에 대한 투자 비중들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이렇게 섹터를 나누기보다는 최근에 또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재밌는 것들은 이런 섹터 간에 오히려 그런 융합 같은 부분들이 일어나서요. 제가 이제 실제로 검토를 했던 케이스를 예로 들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런 섹터 간의 융합이 일어나는 케이스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VC 쪽에서 이제 검토를 넘어오시는 기업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신 팁스라든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참여한 기업과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이제 양쪽이 다 많이 들어와요. 틀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런 엑셀러레이팅이나 팁스 프로그램을 거쳐서 오시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기업적인 기반이 다져져 있고 많은 그런 어드바이스들도 주변에서 들으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없이 오시는 부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보완이 되어 있다. 요 정도로 저희는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저희 산업에 대한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엑셀레이팅이라는 것을 투자로 볼 수도 있고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나눠서 보자면은 먼저 이제 많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해 주시는 지원 사업도 있고 교육 사업도 있는데 일단 좋은 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것 같은데 단지 그런 교육들이 다만 약간 상장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고 다만 내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받으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요즘은 많은 기관들에서 우리 사업을 시제품을 만들거나 혹은 해외 박람회에 가거나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가장 고민하셔야 될 것은 내가 바로 VC로 갈 것인가 혹은 A씨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실 텐데 엑셀레이터를 고르실 때에는 회사 가치를 20억을 인정해줘, 30억을 인정해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주는 밸류가 무엇인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 엑셀레이터 만나보면서 미팅을 진행하시면서 나에게 주는 질문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한테도 오시는 기업들 중에서는 저희 이전에 이미 엔젤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투자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바는 사실 엑셀레이터도 마찬가지긴 한데 엔젤이나 A씨나 너무 많은 지분을 희석하시는 건 좀 비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먼저 엔젤 분들한테 받으시는 그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래도 10%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좀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분을 초기 희석할 경우에는 VC한테 가기 전까지 좀 많은 희석을 필요로 하고 만약에 그렇지만 물론 그 엔젤 분이 정말 우리 사업에 너무 필요한 분이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사업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단지 그냥 돈이 많은 친구라서 혹은 옆에서 그냥 해준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자본을 목적으로 받는 투자라면은 저는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실 만한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포함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제 주변의 지인들이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어떤 말을 하면요. 물론 A씨 한정된 말 수도 있지만 A씨 하우스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 뭔가 잘 안 풀릴 때 내가 정말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바로 고민 상담할 만큼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인 심사역이냐 저는 좀 그 측면을 많이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 회사의 밸류로서 쌓아 나가실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꼭 됐다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하면서 창업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골치 아픈 걸 해야 되나.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이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중간 단계가 될 수 있으니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거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 하우스마다 보는 단계가 정말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지인 소개로 연락하시는 것은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마도 각각의 홈페이지에 있는 컨택 메일로 했을 때에는 다들 이제 수많은 메일 속에서 이제 껴있다 보니까 좀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저희도 답장이 좀 느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보시는 이 강연 영상을 보시고 이 강연 영상 보고서 연락드렸습니다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뭔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사실 건너 하면은 한 명 정도는 아는 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락해 주시는 게 전 조금 가장 답변을 빠르게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도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그런 소개받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확실히 그런 이제 콜드콜이라고 해요, 저희끼리는. 이제 그 정말 대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발굴 경로로 들어왔느냐, 그런 부분들도 실제 이제 검토 단계까지 한 단계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반드시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콜드콜로 왔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뭔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창업 보육 기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예비 창업자나 창업자분들을 이런 투자 사이드와 연결해 주시는 프로그램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만 좀 첨언하자면은, 하다못해 뭐 데모데이 같은 거나 뭐 IR 데이 참석하시면 내가 발표하는 게 아니어도 그 자리에 VC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럼 그때 잠깐 얘기 나누면서 명함만 받아도 이미 안면이 서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어떻게든 답장 갈 거예요. 이런 지원 사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산업진흥원, 세 번째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세 군데가 있어요. 이런 곳에다가 프로그램 많이 찾아봐도 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딱 해가지고 홈페이지 링크 달아주시면 돼요. PPL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참석하셔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투자 기업들을 모르니까 일부러도 저희도 IR을 가요. 데모데이도 가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 가서 기업들 오시는 분들 명함 다 받고 집에 들어와서 다 정리하고, 이런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서 끙끙 앓고 나는 네트워크가 없어서 안 돼, 뭐 저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 다 공짜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얼굴 맞대고 명함을 교환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진짜 뭐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나 이 시장이 너무 커서 나 이 시장에 진출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다가 혹은 뭐 생각을 하다가 취미생활 하다가 불편한 게 있네? 그걸 느끼면은 이런 걸 창업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보통 창업 전선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엑셀러레이터를 가시던 VC로 바로 오시던 투자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에 내 회사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자기 그 산업 일구고 있는 이 마켓이 얼마나 사이즈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구글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 적어주시면은 뭐 PwC나 딜로이트, 뭐 하다못해 그런 그 월드미터라고 하나요? 그런 많이 있죠. 네. 리서치 센터들이 다 무료로 어느 정도는 발간을 해줘요. 그런 사이즈를 보고 앞으로 시장이 이 정도까지 클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런 니치 마켓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소비자를 타겟으로 할 거야. 근데 그 소비자들이 내 걸 얼마나 써줄까? 한 30% 정기적으로 써줄까? 이런 식으로 네로다운 하면서 탑다운으로 좀 이렇게 쭉 해서 마켓을 분석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보통 VC분들은 이제 자기가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또 나중에 이제 뭐 전화해가지고 Y에 대해서 만났던 사람 전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냐라고 하면 또 피드백 다 주실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첨언 드리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이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이제 기술 사업화, 그러니까 기술성을 보유하신 창업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약간 그런 숫자적인 거 아니면 약간 장사꾼 마인드, 재무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연구를 몇 년 동안 하시고 뭐 10년, 5년 하셔서 정말 자기가 쓰는 필드에서는 정말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데 과연 그것들을 그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결국 시장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필드에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바텀업으로 올라가시는 생각들이 많으세요. 근데 반대로 진짜 우리가 이 산업에 투자를 할 때는 그 산업이 당연히 이제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할수록 당연히 이제 투자 사이드에서는 유리하겠죠. 실제로 성공적인 벤처 케이스들을 보면은 그 벤처를 시작할 때는 애초에 그런 시장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을 만들어 가면서 같이 커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할 때 근거를 훨씬 더 풍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시장 사이즈를 내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근거를 마련하셔서 IR 자료든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든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시는 게 좀 더 그 기업을 꾸려 나가실 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컨설팅 펌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시장 사이즈 분석이 안 된다 싶으면은 아예 바텀업으로 우리가 이런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소비자층이 이만큼 있을 거다. 가정을 한 번 더 하고 그럼 그 수요자가 한 몇 번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뭐 세 달에 몇 번 이렇게 쓸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연간 이만큼 쓸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장 사이즈를 만들어가는 그런 플로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행을 하시려면 진짜 먼저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설문조사도 먼저 진행을 하시고 주변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이런 식의 크로스 체크는 굉장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톱다운 비에서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사실 IT 기업인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런치 페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냥 정말 대문 같은 사이트 하나 만들고서 내가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었다 가정을 하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곧 출시할 건데 관심 있으면 이메일 써줘 했을 때 그 이메일 몇 개 모이느냐 사실 이거 갖고서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제품을 만들어낸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2015년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는 그게 지금 가상의 커스터머가 치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코파운더였던 네 분이 전부 다 일주일인가 2주 동안 치과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그분들의 프로블럼을 발견하고 니즈를 발견해서 그걸 기반으로 아예 프로덕트를 만든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사실 설문조사라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뭔가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대부분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1원이라도 쓰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한번 생활해 보는 거 그러니까 좀 이런 측면에서 한번 그 수요 조사를 해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더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벤처는 어쨌든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들어냈을 때를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결과만 놓고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이 다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화한다, 현실화한다 했을 때는 그게 절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때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야 되고 인허가가 필요한 제품들도 있고 양산 설비를 갖춘 다음에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유통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에 과연 그 설문이냐가 아닐 경우에는 단순히 그 설문이라는 서베이의 결과만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기에는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서의 체크가 필요하다 정도의 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아마 저희 회사에서 저희 대표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cheaper, better, faster 이런 제품 안 된다라고 보통 말씀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저희한테 오시는 많은 그 창업가 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거 지금 시중에 파는 것보다 내가 20% 싸게 만들 수 있어. 혹은 이거 쓰면은 기존보다 한 1.2배 빨라져 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고객들은 사실 그 정도의 차이는 별로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막상 그걸 만들면 비용이 아마 비슷비슷해지거나 혹은 경쟁사가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요. 좀 다양한 이유로 내가 지금 단계에서 상상할 때는 경쟁사보다 조금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나도 양산까지 다 해보면은 또이또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 일단 설문조사라는 그 방법론을 떠나서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한 프로덕트가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진짜로 못하던 거를 하게 만들어주는 건지 혹은
그들로 하여금 뭐 돈을 더 벌게 해준다거나 뭐 비용을 절감해 준다거나 그러한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는 건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회의를 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직은 프로덕트가 없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정도의 아이디어만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량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성적인 거에 더 저희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량적인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정성적인 거에 대한 중요성은 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내가 알맹이가 똑같은데 포장만 다르겠어가 아니라 사실 저희도 되게 사람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1년에 몇백 개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 정말 많은 몇십 명 이상의 대표님들 만나는데 정말 나에게 되게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그 발표를 더 열심히 듣게 되고 이게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당장은 조금 사업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도 나오게 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특히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연구단지에 좀 연구원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조금 더 포장하는 거를 좀 꺼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 기술을 담백하게 설명을 하고 이거를 말하는 게 진짜 아니야? 이게 진짜 사업 아니야? IRDA 나가고 아니면은 포장하고 이런 거는 좀 사업이랑 먼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만 다르게 내가 이 좋은 기술을, 이 좋은 제품을 남들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은 우리 사업이 더 많은 세상에 계신 분들한테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섹터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밸런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 초기에 그 벤처가 J커브를 그리면서 초기에 그 어느 정도 그 공원 비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투자자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 비용이 어느 정도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걸 회수하는 매출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밸런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 A든 시리즈 B든 요때쯤에 최초의 사업 계획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 사업화가 됐고 실제로 양산 체제를 갖춰서 그 제품이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진도를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이제 항상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딜레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네. 딜레이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자금에 대한 계획과 그 매출에 대한 계획을 창업자분이 약간 누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는 해줄 수 있지만 명확하게 결국 결정을 내리는 거는 창업자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업자분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시점에서는 정말 매출이 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선 정량적인 게 점점 비중이 높아질 거고요. 그게 아닌 초기 창업, 예비 창업일 때는 사실 매출에 대해서 저희도 투자 검토를 할 때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그 스토리가 어떠냐,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어떤 걸 해왔냐 그런 부분들이 초기일수록 더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스토리라는 게 엄청 감동적인 동화 이런 스토리는 또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생각하는 스토리라는 거는 어떤 IR을 저희가 쭉 할 때에 듣는 사람을 하여금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푸는 거고 이게 이렇게 사업 모델 잡으면 앞으로 이렇게 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종합적인 어떤 하나의 플로우를 듣는 사람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 어떤 그런 구조가 저는 IR에서 필요한 이야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들으신 분께서 오해하셨을까 봐 한번 첨언하겠습니다. 모든 IR에서 저는 약간 활용 정점은 팀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IR의 좀 마지막 부분이라도 우리 팀이 어떻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할 수 있는 팀인지 한 번 정도 강조해 주시면은 듣다가도 저 팀이면 만나보고 싶네 라는 투자자분들의 피드백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박람회 같은 데도 좀 정기적으로 참석을 좀 하고 그리고 데모데이 같은 데 내가 굳이 출전을 안 해도 한번 가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IR을 하냐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요즘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좀 정기적으로 특히 이제 갓 창업하신 분들까지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 대표가 이제 더 회사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대표님께서 그런데 좀 자기가 좀 더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 트렌드를 읽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스파크랩의 그 데모데이도 한번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경기 창조경제진흥원 이런 쪽에서도 이제 글로벌 벤처 기업들을 와가지고 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해외 기술들은 어떤 게 있구나 이런 것도 보면서 저희가 또 느끼는 바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봤던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기술 기업이었어요. 기술 기업이었었는데 대표님이 이제 기술도 좋아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런 박사님이시다 보니까 자기 기술에 대한 너무 강한 확신이 있는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 설명할 때 자기 수준에서 설명을 좀 하세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이제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이제 유하게 그리고 좀 내용을 제너럴스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제너럴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좀 단어 의견이에요.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단어 선택 같은 거. 네, 단어 선택 같은 거나 뭐 이 기술은 이러이러한데 많이 쓰인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좀 설명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너무 그러니까 이 점에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심사를 위해서 모든 기술을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어떻게 그 박사님들보다 더 잘 알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기술보다 뭐 속도가 더 나와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보통 박사님들이 이제 속도가 더 나오는 거 강조해 주시는데 저희가 듣고 싶은 말은 그 속도가 더 좋다는 걸로 인해서 이 제품이 왜 더 고객들한테 좋아지는지 그걸 좀 사업적으로 연결해서 그 뛰어남을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할 수 있다면 제가 약간 홍보를 하자면은 보통 이게 내 기술이 사업화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고민하시다가 좀 어떻게든 시작해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시장이 사실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같은 투자자 봤을 때 이 기술로 다른 시장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기술이라도 내가 어떤 시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의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을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저희 블루포인트에 와주시면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